어쨌든 정윤희 씨의 연기 열정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연기력 논란 이런 거는 뭐 아예 사라졌을 법하거든요. 근데 이게 신인 때는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척하는 거다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에헤이. 왜 그런 소문이 도냐면 이때 드라마 PD와 스캔들이 났었는데 이제 기자들 앞에서 펑펑 울었답니다. 눈물의 기자에게 해명을 한 거죠.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럼 아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기자들이 딱 가자마자 막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야 밥 먹으러 가자 야 이랬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그걸 보고 그럼 아까 운 거는 연기 아니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연기를 못하는 못하는 척 하는 척한다. 거다라는 루머가 돌았답니다. 네, 사실 정유희는요 신인 때부터 연기 욕심이 많아서 선배 배우들에게 연기 수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깍듯이 선배들에게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요, 강부자 씨가 커피가 마시고 싶다고 그냥 혼잣말을 하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위층 매점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커피를 직접 사가지고 올 만큼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위 스태프들에게도요, 워낙 잘하는 배우로 유명한데요. 식사 못하고 하루 종일 촬영한 스태프들을 위해서요, 꽁치 통조림과요, 술을 싸와서 돌리기도 하고요. 해외 촬영 후에는 남자 스태프들에게 넥타이 선물까지 싹 돌리는 그런 정성을 보였답니다. 주위 평판이 이렇게 좋은데 선배 남자 배우한테 맞았다고요? 맞았던 적이 있어요. 신성희 씨. 이 영화 쪽 얘기 나오면 신성희 씨 무조건 나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럴 거면 그냥 네. 다음번에 신성희 씨를 다뤄요. 그 한 번은 촬영 시간이 좀 너무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쳐서 정윤 씨가 촬영 못 하겠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몸 상태가 안 좋아. 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촬영이 자꾸 지연되고 이러니까. 근데 여기서 갑자기 신성희 씨가 와가지고 정윤 씨 빡 쳤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게 촬영 지연되고 이래도 원래 같이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정윤 씨가 못한다고 하니까 제작부장이 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영화 제작부장들이 깡패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깡패가 때리고 분위기 험악해지느니 앞에 나서가지고 내가 가서 커버한 거구나. 해서 그다음에 또 배우들은 안 아프게 때릴 수 있으니 본인이 가서 그냥 때리고 끝내면은 상황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가서 때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신성희 씨가 나중에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정윤 씨를 되게 아끼셨대요. 네. 그래서 혹시나 더 큰 일 생길까봐 잠깐 오해했었네요. 예. 얼굴이면 얼굴이고 또 연기면 연기 다 섭렵을 하셨잖아요. 게다가 선배님들의 비호까지 받으니까 뭐 완벽한 배우가 아니실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면 이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또 그죠. 많으셨겠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최고의 미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정윤희 씨하고 친한 이제 배우분이 한 얘기 중에 정윤희 주위에 못생긴 벌들이 그렇게 꼬인다. 라는 얘기. 그 정도로 진짜 사실은 뭐 너도 나도 가리지 않고 대시하는 남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당대 최고 꽃미남과 스캔들이 여기서 딱 터집니다. 자, 또 이영하 씨. 또 영하. 이 최고 미남 배우, 최고 미녀 배우 이 스캔들이 딱 터지니까 대한민국이 그때 당시에 발칵 뒤집히는 거죠. 당시에 이제 신문 기사 내용을 좀 읽어보면 나이트클럽에서 밤새 춤을 추고 뜨거운 사이로 둘이 발전을 했다. 뜨거운. 예. 근데 이 스캔들 때문에 이 두 남녀 배우의 이 팬들 간 싸움까지도 이제 번져. 그때는 상당히 팬들이 좀 과격했나 봐요. 근데 팬들이 보기에도 이 모든 정황이 좀 의심스러웠다.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실제로 같이 했던 이 작품이 끝나고 나서 나이트클럽에 종종 갔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뒤풀이로 갔는데 그때 이 정유희 씨가 춤을 추면은 여신처럼 이뻤다. 그래서 그 춤추는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렇게 대시를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들이 막 난무를 한 거죠. 게다가 그 전부터 이영하 씨가 이 트로이카 여배우 중에 누가 제일 좋냐라고 했을 때 정유희 씨를 꼽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정유희 씨는 어쨌든 끝까지 이영하 씨의 관계에 대해서는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저 정훈이 씨가 또 뭐 제키찬. 성룡 씨하고도 뭐 스캔들이 조금 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 정윤이는 쿵푸 스타 성룡과의 스캔들이 터지게 되는데요. 사실 그 당시 정윤이는요 이미 중화권에서 굉장히 유명한 스타였다고 합니다. 정윤이가 출연한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 이 영화가요 중화권에 개봉하게 되는데 성룡이 이 영화를 보고 정윤이에게 홀딱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요 연인으로 이어졌을까요? 같이 찍었네요? 네. 딱 지금 이게 사진 저기 어깨에 손 올리고 그냥 사진 아니야 이건? 그 저렇게 다정하게? 아니 근데 일단 목걸이가 금목걸이 저 플러팅 아닙니까? 많이 내렸는데? 쳤어요, 그리고 옷을. 많이 내렸는데? 근데 뭐좀 썸이 있었던 거예요? 열애설이 크게 나긴 했지만요 실제 연인으로 발전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성룡이 정윤이에 대한 짝사랑을 모집었다는 소문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진실은요 두 분만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뭐 여배우가 스캔들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렇죠. 뭐 연예면 기사에는 뭐 그런 것들을 장식을 하니까. 근데 여기까지 사회면에 장식을 하는 게 문제예요. 연예인들의 사회면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거든요. 사회면에 어마어마하게 주인공으로 장식을 하죠. 자, 탤런트 정윤이양 구속, 간통 시인, 유치장에 수감된 정윤희 씨. 근데 사진 저 사회면에 찍힌 사진인데도 아름답습니다. 아, 저 때는 인권이고 뭐고 없네요. 아니, 그리고 정윤희 씨는 워낙 공인이니까 뭐 얼굴을 가려준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저기 근데 철창안에 갇혀 있는 사진을. 약간 영화 스틸컷 같아요. 이 와중에 간통 혐의로 피소된 인기 탤런트 정윤희 양 31살, 지읒산업대표이사 조규영 씨 38살, 22일 상호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속 수감됐다. 와. 인기 최정상의 여배우하고 유부남이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조규영 씨의 아내가 두 사람을 고소한 거거든요. 거기 이제 고소장 내용 보면 우리 남편이 정윤희 양과 눈이 맞았다. 그래서 집을 나갔다. 근데 지금은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지만 저 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때는 간통죄 구속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간통죄가 있었을 때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다 실형이야. 벌금이 없었어요? 없어요. 벌금형이 없었어 예전에. 형사 사건이었습니다. 그 형사 사건이니까. 그러면 이제 경찰이 같이 출동을 해요. 증거를 잡아야 되는 수사의 일환이니까. 그래서 당시 새벽 3시에 정윤희 씨 집에 갑니다. 와. 경찰이랑 같이. 근데 당시에 현장에서 정윤희 씨가 잠옷을 입고 있었고 그리고 저 조규영 씨는 반바지 차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박이다! 이러고 이제 증거를 확보를 한 건데 당시 이제 두 사람은 뭐 간통 아니고 우리는 그냥 술 친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증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구속 수감이 됐죠. 저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은 뒤 체념한 표정으로 너무 피곤해 잠이나 푹 잤으면 좋겠다. 야, 근데 당시 신문은 장소도 나오네. 새벽 강남구 압구정동 현 아파트 집 주소까지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끈하네요. 자, 더 말씀드릴게요. 정윤희 씨 집 안방 장롱에서 거두어온 조 씨의 양복, 와이셔츠, 칫솔, 옷걸이들을 증거로 검찰에 제출했다. 저것도 다 정황 증거죠, 근데. 근데 정황증을 하는데 저 정도 유죄가 나오죠, 사실. 그렇죠. 어쨌든 뭐 새벽에 구속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간밤에 이제 새벽에 대스타가 구속이 되다 보니까 아침부터 기자들이 경찰서에 쫙 깔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순한 정윤희 씨가 냅다 기자의 뺨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유치장에 있을 때 정윤희한테 인터뷰를 막 요청할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 진짜 실제로 간통한 거냐? 사실을 인정하냐? 그런 이제 기자들이 아무 얘기를 이제 정윤희 씨가 안 하니까 좀 약을 올리는 얘기들을 정윤희 씨한테 했나 조롱을 한 봐요. 거죠. 예, 조롱 섞인 이런 말들을 계속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뺨을 때리기도 했다. 사실 유치장에서 5박 6일 동안이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5박 6일 내내 입고 있었던 이 원피스 이게 또 화제가 돼서 불티나게 팔렸다. 또 완판이구나. 완판이네, 또 완판. 네, 이 사건에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올립니다. 오, 같이 살려. 같이 이제 결국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남자가 이제 전 부인한테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소송을 일단 취하를 시키고요. 결혼식을 감행하는데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비밀리에
도둑 결혼식처럼 이렇게 하게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매니저한테 말도 안 하고 했답니다. 아 진짜로? 소수의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만 불러가지고 이렇게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근데 엄청 잘 나가던 여배우가 갑자기 왜 저렇게까지 결혼을 또 서둘러서 하게 됐는가? 탑에 올라 있으면은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용의주도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참 착하고 순수했던 사람들이라고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 스타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 이탈 심리라고 그러니까 매일같이 반복되는 새벽에 나갔다가 오밤중에 들어오는 이런 스케줄 속에 살다 보면 그 이탈 심리가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기 반포인데 정윤희 씨가요 실성했나 봐요. 비가 잠때같이 쏟아지는데 그냥 줄줄줄줄 비를 맞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날 매니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정윤희 씨가 비를 줄줄 맞으면서 걸어갔다고 하던데 혹시 촬영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아닌데요. 그 다음에 정윤희 씨를 만나서 그런 적이 있냐고 했더니 그런 적이 있대요. 처음에는 뛸까 생각했는데 오래간만에 오는 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줄줄줄줄 맞고 너무 즐거웠었다고. 하도 기자들이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주시하고 있으니까 뭐 그냥 기침만 해도 기사거리니까 정윤이면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화려한 배우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내적으로는 이런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는 느낌일 거고. 어떻게 보면 결혼을 통해서 결혼하면 안정적이 되니까 안정적인 결혼을 통해서 좀 치유를 받으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고, 일단 결혼 전에 인터뷰를 한번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밝힌 적이 있으셨대요. 그를 좋아한다. 꼬집어 말할 수는 없으나 그 사람의 무엇이 나를 끌어 잡아당긴다. 호호.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정윤희 씨가 이런 스캔들을 감수하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꽤 자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해외 촬영을 할 때 국제 전화로 누군가랑 통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누구냐고 물어보면 항상 돼지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돼지 했대요. 아빠야. 근데 그 돼지 아빠가 바로 그 남편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가족 대대로 이제 경영되는 그 건설회사의 사장으로 재력은 상당했습니다. 결정적인 그 장벽이 유부남이라는 거. 그리고 그때 자식도 있었어요. 둘이나 있었어요. 2살 된 딸, 4개월 된 아들. 아이고. 그러니까 결혼까지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리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결국 어렵게 결혼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정윤희 씨의 결혼 생활은 또 어땠나요? 일단 신혼. 이 신혼집이 어디냐? 압구정 현대아파트 65평짜리. 1989년에 압구정 현대아파트 48평 시세가 3억 3천만 원. 그러니까 한 65평은 6억 정도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때 6억이면 뭐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지금도 없어요. 지금 6억 있어요? 저 없어요. 6억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구정에 고급 초콜릿 브랜드를 런칭을 해가지고 크게 매장을 열면서 직접 운영을 했다고 알려집니다. 이 결혼 후에 정윤희 씨 만난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결혼 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인다. 네. 결혼 이후에 매체에서 이제 복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전을 펼쳤는데 다 무산되고 지금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지금의 삶이 좋다면서 출연제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강남 아파트의 초콜릿 매장까지, 그죠?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독한 짠순이라고 합니다. 네. 같은 단지 내에 아파트 지을 때 그대로 거실 바닥을 사용하는 집은 정윤희 씨 사는 집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였대요. 게다가요, 집의 가구들도 모두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아하. 자기 옷을 살 때도 명품은커녕요, 지하상가에서 고무줄 바지를 사서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TV조선에서 결혼 후 가정주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정윤희 씨의 그 한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한번 보시죠. 이야.
아직도 미인이에요. 네네네. 미인이에요, 진짜. 아름다우시죠. 얼굴이 진짜. 근데 화려한 연예인 같지는 않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제가 하여튼 이거 촬영을 준비하면서 네네. 주위에 계속 수색문을 해봤는데 네네. 근데 일단 정윤희 씨의 근황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정윤희 씨가 예전의 삶과 결혼해서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정윤희 씨가 소식이 끊겼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한 2014년 그 정도에 한번 소식이 들려오는데 뭐 좋은 소식은 아니었어요. 네네. 그 신혼 때부터 살던 압구정도 현대아파트 그게 법원 경매에 나왔다. 네, 알고 봤더니 이제 남편이 운영하던 그 회사가 부도가 나니까 아하. 경매로 처분이 됐다라는 거고 그 후에 해외로 도피했다 뭐 이런 소문도 났었다고 하는데 현재 뭐 서울 인근 경기도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뭐 앞으로는 정말 좋은 소식만 들려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2세대 트로이카를 조명했고 이제는 3세대를 한번 해보면 또 3세대, 좋지 않을까. 3세대. 예. 그래 한 4세대, 5세대 들어가면 우리 한성에서 나올 거예요. 그 전에 신성일 씨는 한번 무조건 다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성일님 편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말에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영화를 몇 편 보려고요. 거기 그렇죠. 앵무새. 등등 해서 이분들의 진짜 작품성도 굉장히 인정을 많이 받으신 영화들이잖아요. 지금 약간 선입견을 갖고 있었는데 과연 진짜 어떤 영화인지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주말에 한번 시간 내서 그 영화들 한번 보고 싶습니다.